자, 함수의 종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류라는 이 말은 항상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가 종류라는 말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종류라는 말은 기준이 없으면 무의미해. 봐봐, 인간의 종류 해봐라. 그럼 인간의 종류가 뭐 기준을 뭘로 잡는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인간의 종류를 뭐 성별로 나눌 수도 있고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이로 나눌 수 있죠. 어린애, 좀 큰 애, 늙은 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니면 피부색으로 인간을 나누기도 하지. 또 성향으로 나누기도 해요. 착한 인간, 보통 인간, 나쁜 놈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종류라는 게 그런 거야, 그렇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인데 함수를 우리가 나눌 때 뭘 기준으로 삼냐면 대응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대응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항등함수. 항등함수? 이게 뭐냐? 그냥 이거야. fx는 x, 즉 자기 자신의 짝을 짓는 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그래프로는 이렇게 생겼지. y는 x. 이게 항등함수지. 자기 자신의 짝을 짓는 함수. 1은 1, 3은 3, 2분의 1은 2분의 1, 루트 5는 루트 5.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짝을 짓는 fx는 x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이게 항등함수야. 자기 자신의 짝을 짓는 함수가 항등함수야. 두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가 상수함수냐면은 얘가 상수함수야. C 상수. 그러니까 함수 값이 하나야. 그러니까 치역이 오직 하나.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 x 값에 대해서 y 값은 오직 하나. 상수함수. 오직 하나로 짝을 짓는 게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의 짝을 짓는 함수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치역이 오직 하나인 함수. 하나로만 짝을 짓는 게 상수함수야. 그 다음 세 번째 1대1 함수. 일대일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서로 다른 x값이면 짝지은 대상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우를 쓰면 이게 또 뭐랑 같은 얘기냐? 만약에 함수값이 같다면 대우를 쓰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1대1 함수는 두 가지로 얘기해 줄게. 만약에 이제 이런 짝짓기 상태로 보면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짝을 짓고 있는 거지. 다 서로 다른 값으로 짝을 짓고 있는 거야. 같은 곳으로 짝 지은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1대1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거나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계속 감소할 수도 있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렇게, 이러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y값이 같지 않다는 거야. 하나씩만 짝을 짓고 있다는 거지. 1대1 함수. 자, 마지막으로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가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그래프상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나고 뭐 거의 둘이 똑같으니까 대체로 우리가 짝짓기 상태에서는 이런 게 1대1 대응입니다. 한마디로 정의역하고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씩만 짝을 짓고 남은 게 없지. y의 그 공역 중에서 짝을 선택 안 받고 남은 게 없지. 이런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대1 함수랑 그 차이를 보면 1대1 함수는 하나씩 짝을 짓고 남은 게 있지. 그치? 공역의 원수가 지금 2하고 6은 선택을 안 받았잖아. 이렇게 남은 게 있어. 그럼 이건 1대1 함수고, 남은 게 아예 없이 완전 1대1로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야. 이 둘의 차이 알겠어?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남은 게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래서 대응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다음 함수의 개수에 관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함수를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면 1이 짝을 질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고, 2도 5가지, 3도 5가지가 있고, 4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의 4승가지가 있고, 만약에 상수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전부 다 1로 짝짓거나 2로 짝짓거나, 그러니까 5가지가 있죠. 한 가지로만 짝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면
1대1 함수는 1이 5가지가 있으면 2는 1이 선택한 것에 짝을 못 지으니까 4가지, 3은 3가지, 4는 2가지, 그래서 1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자유인데, 뭐 상수함수나 1대1 함수는 이렇게 세겠지.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치역이 2개인 함수의 개수.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 그러면 4개 중에 2개의 원소를 골라. 그래서 치역을 고르죠. 그래서 치역을 만약에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에서 5까지가 전부 다 2하고 3으로만 갈 수가 있지. 그래서 2의 5승. 그런데 전부 다 2로 가거나 전부 다 3으로 가면 되냐? 안 되지.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2개만 뺍니다. 그래서 180까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문제는 뭐 함수의 뜻을 조금 쓰긴 하지만 대체로 순열 조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이 짝질 수 있는 게 몇 가지? 다시 치역이 원소가 몇 개라고? 치역의 원소가 2개라고. 그래서 4개 1, 2, 3, 4 원소 중에 어디에 짝을 지을지 2개의 원소를 골랐어. 그래서 이 2하고 3으로만 짝을 지을 거야. 2하고 3에만 짝을 지을 거야. 그럼 1이 몇 가지 있어? 2가지. 2도, 3도, 4도, 5도. 그래서 2의 5승이야. 근데 전부 다 2로만 짝을 짓거나 전부 다 3으로만 짝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2개를 빼. 처음에 4C1을 통해서 짝지을 2개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치역이 2개라니까. 2개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그 선택한 거를 2, 3이라고 해보자. 어차피 어떤 2개가 있겠지. 그러면 정의의 원소가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2가지씩 있단 말이야. 그 2곳으로 짝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치역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 한 곳으로만 짝을 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2가지를 뺀 거야. 자, 그 다음에 함수가 같다는 거에 정의가 있는데, 함수가 같다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함수가 둘이 같다. 두 함수가 같다. 이렇게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은 정의역이 같아야 돼. 두 함수의 정의역이 똑같고 그거에 함수값들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고 할 때 우선 정의역이 중요해요. 정의역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함수값이 같으면 둘은 같은 함수다. 함수식하고는 상관이 없어. 함수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를 써. 예를 들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0, 1이고 그 다음에 뭐 공역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자 이게 정의역까지 공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f라는 함수가 x제곱 플러스 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다 치면은 이 두 함수는 같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똑같고 0을 넣었을 때도 똑같고 1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그래서 이건 같은 함수야. 이거는 같은 함수다. 같은 함수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똑같으면 같은 함수야.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짝지은 대상들이 서로 똑같아. 그럼 이제 같은 함수인 거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같은 함수라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사소한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또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죠. 합성함수, 역함수 얘기를 지금부터 해봅시다.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두 함수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뒤에 있는 것을 정의역으로 삼아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야. 예를 들어 가지고 fx는 2분의 1 x제곱이고 gx는 5x 플러스 9라고 하면은 이 f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이 함수는 fgx입니다. 그러면 fx가 2분의 1 x제곱이면 fgx는 뭐냐? 그냥 2분의 1 gx의 제곱이지. fx가 2분의 1 x제곱이면 ft는 2분의 1 t제곱, f별은 2분의 1 별제곱, fgx는 2분의 1 gx제곱이야. 근데 gx가 뭐야? 5x 플러스 9지. 그래서 5x 플러스 9의 제곱입니다. 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 바꾸면 gfx, 그러면 이건 5fx 플러스 9야. fx가 뭐였지? 2분의 x제곱. 그래서 이거는 2분의 5x제곱 플러스 9입니다. 자, 이 정의를 잘 생각해. 이 동그라미의 정의는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정의역으로 삼으라는 기호입니다. 이 동그라미의 기호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우리가 좀 크게 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미세하게 여기가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옮겨가서 이렇게 얘를 포함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뒤에 있는 걸 이렇게 감싸서 정의역으로 만드는 거야. 이 동그라미가. 그래서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거를 정의역으로 삼을 거거든. 이 동그라미가 합성함수 기호인데 이 합성함수 기호의 정의는 뒤에 있는 것을 정의역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뭐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런데 이제 합성함수 이게 해보니까 일단 요 가볍게 뭐 이거 하나 써놓고 시작할까? 일단 두 가지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당연하겠지. 정의역을 뒤에 있는 걸 삼는 건데 똑같겠니? 다르겠지.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해. 무슨 얘기냐? 이게 이 앞에 거를 먼저 하든 뒤에 거를 먼저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뒤에 있는 걸 정의역으로 삼을 거라서 이게 상관없어. 이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 뒤에 있는 걸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은 굳이 괄호를 쓰지 않지. 우리가 결합 법칙 성립할 때 괄호 안 쓰죠.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때 괄호 쓰냐? 안 쓰지.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할 때는 괄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내가 이 합성함수 3개 쓸 때 괄호가 없이 그냥 어떻게 썼어? 그냥 이렇게 썼잖아. 여기 어떤 괄호도 쓰지 않았지. 왜냐하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간단한 정의지. 뒤에 있는 걸 정의역으로 삼아라. 자, 그 다음에는 역함수를 정의합시다. 역. 우리가 명제에서 역이 뭐였지? 바꾸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 역이 거꾸로기 때문에 역함수는 거꾸로 짝짓기가 역함수네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 일이 B로 2가 C 3이 A 4가 D 이렇게 이제 짝을 짓는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함수에서 거꾸로 짝짓기를 우리는 어떻게 기호로 쓰느냐? 거꾸로 짝짓기를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가는 거거든. 이걸 기호로 F-1이라고 쓰고 읽기로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요게 F 인버스라고 읽어요.
verse가 방향인데 verse 방향 in 부정접두를 써서 반대 방향 inverse. 그래서 반대 방향이란 뜻이야. F inverse. 반대 방향 짝짓기. 그러니까 F inverse를 하게 되면 얘가 방향을 전부 다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짝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다 반대로 짝을 짓는 함수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1이 b의 짝을 짓고 있는데 역함수로 하면 f 인버스 b가 뭐야? 1의 짝을 짓게 되는 거지. 지금 3이 a의 짝을 짓고 있으면 f 인버스 a는 어디의 짝을 짓고 있는 거야? 3의 짝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정의어가고 그거의 함수값을 완전히 바꿔놓은 함수가 역함수야. 뒤집어 놓은 거지. 거꾸로 짝짓기. 그게 바로 원래 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으려면 원래 함수가 있어야지. 원래 함수가 있어야 뭐 거꾸로 짝을 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얘를 완전히 거꾸로 짝을 지으면 그게 바로 역함수다. 그러냐? 그래서 이걸 갖다 간단한 구조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F 별이 세모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얘기야? F 인버스 세모가 뭐라는 거야?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 F 인버스 기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 F 인버스 기호는 이렇게 함수값하고 이 정의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게 바로 F 인버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5x 플러스 13이거든. 근데 갑자기 F 인버스 팔을 구하라. 이거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다고 치면은 이게 이런 뜻이야. F 인버스 8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두면 이게 뭐랑 똑같은 거지? FK가 8이라는 얘기잖아. F 인버스 8이 K라는 게 FK가 8이라는 얘기야. 그럼 FK가 8이니까 FK가 뭔데? OK 플러스 13이 8이라는 얘기고, 그럼 OK가 뭐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역함수는 뭘 구하라고 하면은 이 기본 관계를 사용하면 돼. F 별이 세모면 F 인버스 세모는 별.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인버스라는 게 정의역과 그 함수가 바꿔놓은 거니까. 거꾸로 짝짓기. 자, 거꾸로 짝짓기가 F 인버스야. 자, 역함수 존재 조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거꾸로 짝짓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함수가 나눠져 있대. fx가 2ax 마이너스 3x 플러스 k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ox 마이너스 ax 플러스 k 플러스 c 작대. fx가 이게 범위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 있어. 2를 기점으로.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가 봐봐. 잘은 모르지만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함수가 나눠져 있지. 나눠져 있는데 얘들은 다 직선입니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되냐? 1대1 대응이냐 이게? 1대1 대응 아니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렇게 돼도 어때?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어떻게 생겨야 돼?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거나 계속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니까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이렇게 계속 감소해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계속 양수, 음수면 계속 음수. 그렇지? 그래야 이게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지. 만약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돼? 증가하고 감소로 바뀌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뭐냐? 2a-3 그리고 밑에 있는 거의 기울 5-a인데 이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게 부호가 같다는 거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돼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야. 그리고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직선이 나왔을 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말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거야. 부호가 같다는 게 뭐다? 곱이 양수란 얘기야. 기울기의 부호 같다는 말이 곱이 양수란 얘기야.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자,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뭐 확률로 보자면 거의 한 80%? 5번 시험이면 4번이 나오는. 그리고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지. 안 나올 때 찾기가 더 드문 그런 주제야.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실제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그 주제인데 실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XY를 바꾸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XY를 바꾸면 돼. 그게 역함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3X 플러스 1의 역함수. 그럼 어떻게 해? XY를 바꿔. 그리고 Y는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역함수 가래.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Y가 없네. 그치? 그럼 fx를 어떻게 하면 돼? y. fx가 y거든. 그래서 fx를 y로 바꾼 다음에 xy를 바꿔. 그리고 y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 y는 뭐가 나오냐? 이건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될 텐데 왜냐하면 처음에 범위가 있기 때문이지. 여기 있죠? xy를 바꿨으니까 나중에는 y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렇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xy를 바꾸면 나중에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누구냐? 첫 번째 거지. 루트라는 애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건 안 되고 첫 번째 거만 됩니다. 얘만 되죠. 범위를 좀 이제 신경을 써줘야겠지. 그러냐? 범위가 있다는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범위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좋은 거 없나? 자,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
자, 일단 역함수는 xy를 어떻게 한다고? 바꾸는 건데 fx를 y로 바꾼 다음에 xy를 바꿔. 그래서 y가 뭐냐? 이거지? 근데 처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처음에 y의 범위가 나중에 뭐의 범위가 돼? x의 범위가 돼요. xy를 바꿀 거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죠?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럼 y는 뭐보다 커나 같지? 8보다 커나 같죠? 처음 함수에서 이 y의 범위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x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의 범위로 답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처음에 y의 범위가 xy를 바꿨으니까 나중에 x의 범위로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범위가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지금처럼 처음에 y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 처음에 y의 범위. x의 범위로부터 처음 함수에서 y의 범위를 찾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x의 범위가 된다. 어차피 x, y를 바꾸는 일이니까 역함수는. 그래서 요 바꾸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어. 자, 범위를 신경을 안 쓴다면은 역함수는 구하라 그러면 x, y를 바꿔. 이걸 기억하면 돼. 그렇지? 역함수 구하기 쉬워요. x, y를 바꾼다. 이거만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역함수를 못 구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만 알면 되는데. x, y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면 애들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실전으로 가서 이거의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좀 애들이 당황하죠. 뭐지? 자, 당황할 게 없어.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x, y를 바꾼 다음에 y는으로만 쓰면 되지. 그래서 그냥 역함수 구하라면 x, y를 바꾸면 끝이야. 봐봐. x 이렇게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또 열심히 배웠지? f 별이 세모인 거랑 이거랑 뭐랑 똑같다고? f 인버스 세모가 별인 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f 인버스 x가 3y 플러스 1인 거잖아. 근데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데 y눈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걸 y눈으로 써주면, 그래서 y는 뭐냐? 3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뭐다? x, y를 바꾸는 일이다.
알았어? 그리고 요게 둘이 똑같다는 거 명심하고 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쓴 얘는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야. 뭐 한 거야? 그냥 인버스 기호를 사용한 거야. 알았어? 인버스만 있으면 역함수를 구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애들이 있어.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틀려. 이건 둘이 똑같은 애야. 그냥 하나를 인버스 기호로 나타낸 거야. 둘이 같은 애야. 얘가 얘고 얘가 얘야. 알았지? 인버스를 썼다고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야. 알았어? 그냥 역함수 기호일 뿐이야. 얘랑 얘는 그냥 같은 애야. 역함수를 구하는 일은 뭐다? XY를 바꾸는 일이야.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같은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야. 역함수를 구하라는 XY를 바꾸는 일이 역함수를 구하는 일이고, 이 둘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돼. 역함수 기호를 쓰는 일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다른 것이다. 알았어? 인버스 기호, 이건 그냥 기호 사용. XY를 바꿔야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틀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몇십 년째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틀려. 왜? 공부를 안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인버스만 나오면 선생님 이거 역함수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역함수를 구하는 건 XY를 바꾸는 거다. 기호 사용과 역함수 구하는 일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인데 오늘은 이 성질을 써놓기만 하고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은 다음 주에 하나하나 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역함수의 성질을 그냥 한번 쓰고 끝낼 겁니다. 첫 번째 성질, 그냥 너무나 당연한 성질, 뭐 성질이라 할 것도 없는 인버스 기호의 성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두 번째도 너무나 당연한 인버스의 인버스를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거꾸로의 거꾸로, 거꾸로 짝짓기를 또 거꾸로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세 번째 성질은 F와 F 인버스가 만나면, 합성으로 만나면 사라져. X만 남아. F 인버스와 F가 합성으로 만나면 사라지고 정의역 X만 남아. 그 다음에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는 거는 뭐랑 동치냐면은 자기 자신을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랑 동치야. 다섯 번째는 fg 합성을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순서가 바뀌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래 함수랑 이거의 역함수는 y = x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아주 잘 알아야 되는 애들이야. 이거를 가지고 다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함수 문제. 여기 있는 6개 성질을 잘 머릿속에 넣고 이제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요거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y = x 대칭이다.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보면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y = x 위에 있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 = x 대칭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